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H 에듀의 곽동원입니다. 네, 지금 오늘 테스트셋 저희가 2월달 시험이 2월 7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 일단은 오늘 촬영 기준 다음 주 토요일인데 일단 오늘 다룰 개념은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장, 이제 영어를 마켓이라 부르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재화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 장소를 의미합니다. 뭐 장소라 얘기하지만 근데 장소라는 게 사실 그런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마트 이런 그런 시장도 있겠지만 좀 더 경제학에서는 좀 더 폭넓게 제화 및 서비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추상적 메커니즘 그런 그 원리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시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수요자와 디맨더와 서플라이어가 만나는 만남의 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 디맨더와 서플라이어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는 게 마켓인 거죠. 이 마켓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디맨더와 서플라이어의 만남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 그를 통해서 프라이스가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마켓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켓을 구분할 때 우리는 이제 거래되는 상품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쵸. 프로덕트 마켓이랑 또 뭐가 있어요? 이건 진짜 팩터 마켓. 그러니까 뭐예요?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생산물 시장. 팩터는 더 이렇게 깊게 말하면 이제 프로덕션 팩터 마켓이 이제 뭐예요?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산물을 사고 파는 것인지 생산 요소를 사고 파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두 개의 분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볼 분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실 것 같은데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APS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우리 네 가지 분류가 져요. 자, 첫 번째 Perfect Competition. 이게 뭐예요? 완전 경쟁. 두 번째 뭐예요? Monopoly.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르게 쓸게요. Monopoly. 그리고 배워야 될 게 올리고폴리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monopolistic competition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시장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특징들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완전 경쟁 시장을 들어갈 건데 자, 완전 경쟁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일가입니다. 일물일가 이게 뭔 말입니까?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의 재화 또 서비스만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 그 한 종류 그리고 하나의 가격 그 가격으로만. 그래서 완전 동질이고요. 같습니다. 아예. 그리고 완전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서로의 정보를 알아요. 이게 더 나오겠구나.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다 알아요. 다음에 진입의 자유. 그러니까 그 수요자든 공급자든 이 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출입이 되게 자유롭다라는 거죠. 독점도 경쟁이 여기서 조금 더 독점에 가까운 거예요. 조금 가까운 건 뭐냐면 일물이 아니라 다수의 대체제가 있습니다. 되게 differentiated 된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진입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대체제가 있다 보니까 되게 광고를 많이 합니다. 광고. 되게 그리고 질에 대해 경쟁을 해요. 퀄리티를 봅니다. 그래서 비가격 경쟁이라 하죠. 이거를 non-price competition, 비가격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oligopoly는 뭐냐면 소수의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가 올렸네? 아 그럼 나도 올려야지. 이러는 거죠. 다음 그래서 가격 경직성이 있어요.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완전한 진입 장벽이 뭐겠어요? 당연히 모노폴리죠. 당연히 그 엔트리 베리어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모노폴리는 혼자만 하는 거니까 완전하게 장벽이 있겠고, 올리고폴리는 진짜 조금 있지만 허들 좀 뛰어넘으면 되는 수준인 거고, 모노폴리는 완전하게 있는 것이다. 다음 가격 차별은 당연히 모노폴리에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네 가지를 볼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퍼펙트 컴퓨테이션을 되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예시는 뭐겠어요? 당연히 뭐 쌀 시장. 물론 우리 그 현실 세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재화가 아주 많고 무수히 많고 동등하다 보는 게 뭐 쌀 이런 게 있겠죠. 뭐 주식 시장, 외환 시장, 자본 시장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우리들에서는 독점적 경쟁이 되게 흔하죠. 그래서 뭐 노래방, PC방 이런 것들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많습니다. 올리고폴이 뭐가 있어요? 막 항공기 산업 같은 거 과점 시장이고요. 뭐 자동차 이런 것도 과점 시장이고요. 다 독점 시장 뭐 독점 시장. 당연히 뭐 독점 시장은 뭐 한국전력 이런 거 있죠. 뭐 그 전기에는 그 개발 공급 못 하니까 뭐 이런 게 독점되는 겁니다. 이런 걸 깔고 우리 한번 이윤 극대화 조건부터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총 비용과 어, 총 비용, 총 효용 이런 다 알고, 총 수입 뭐 이런 거 알고, 뭐 총 비용, 총 수입, 뭐 한계 수입,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이런 거 배웠는데, 이윤 극대화 조건을 그때 막 문제에 나왔거든요. 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추구하는데, 이 기업이 최적으로 그러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해야 되는 양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MR 이꼴 MC죠. 처음 하셨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MR 이꼴 MC는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윤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학적 이윤은 파이를 표시하는데, 이윤은 뭐예요? 토탈 레베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거죠. 네. 자, 토탈 레베뉴는 뭡니까? 토탈 레베뉴는 뭐예요? PQ라고 부르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토탈 코스트는 뭐예요? 네. 토탈 코스트는 우리가 주어져 있죠. 토탈 코스트는 우리가 당연히 토탈 그 총비용 함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즉 Q에 대해 결정되는 게 되는 거죠. Q에 대해 결정되는 게 토탈 카스트입니다. 그래도 마지널 레베뉴는 뭡니까? 마지널 레베뉴는 당연히 DQ분의 DTR이겠죠. 네, TR에서 Q가 변수니까 Q를 하나 올렸을 때 TR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마지널 레베뉴인 거고, 에버리지 레베뉴는 뭡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뭐 Q분의 TR이니까 뭐 P겠죠. 네. 이걸 가지고 볼 건데요. 보세요.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이 이윤 함수 파이랄 함수가 보통 파이 q로 표현을 하는데, 요게 지금 다시 써보면은 pq에다가 tcq잖아요. 요 놈이 극대화가 되려면 뭐가 돼? 미분 때릴게요. 미분 때려야겠죠. 그럼 파이 프라임 q가 뭐예요? 지금 그 dtr 오버 dq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 여기에 마지널 코스트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이제 보면 이게 뭐예요? 마지널 레베뉴 빼기 마지널 코스트 이 0이 되는 점이 극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R 이꼴 MC인 점이 극대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윤 함수가 이계도 함수가 음수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윤이라는 극대화 되려면은 극대라는 점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극대가. 즉 얘는 위로 볼록이 되는 거예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 뭐예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 볼록의 의미라서 컨케이브 업이라고 그러죠. 컨케이브 업.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때리면 되죠, 미분을. 예. 그럼 뭐가 돼요? 그죠? dq 제곱에 d 제곱 tr에다가 dq 제곱에 t 제곱 tc니까 뭐예요? mr의 미분과 mc 미분이 0보다 작은 거니까, mr의 기울기와 mc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mr이 더 작아야 되는구나. mr 기울기 작아야 돼.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토탈 코스트의 함수다. 그러고 뭐 돼 있던 문제긴 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뭐 좀 쉽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얘가 토탈 레벨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윤 극대점은 어디 있는가라 했을 때 당연히 1번 조건으로 했을 때 MR과 MC 같다는 거니까 이 MR 요 기울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직선으로 볼게요. 이 기울기와 요 기울기 같아야 되는데 보세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골라야 하는가 보면은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작은 걸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요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작은 거, 즉 요런 느낌에 있는 놈들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어때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MC의 기울기보다 크잖아요. 여기는 근데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골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여기를 고른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은 이게 당연히 TC와 TR을 비교했을 때 TR이 당연히 TC보다 커야지 사업을 할 거니까 이때가 이국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이국대는 MR은 MC다라고 알면은 네 됩니다.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수익 극대화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알아만 두시는 게 뭐냐면 알아두세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가 아닌 매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익 극대화 가설에 의거하면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가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지위와 보수가 매출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과 금융계 실효도는 주로 비례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높은 좋은 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높은 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해했죠? 이런 매출액이 좋은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매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있을 것인데 이건 당연히 단점이 있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 경영자를 고용한 그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되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즉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주인 대리인 현상입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테스트 나옵니다. 주인 대리인 현상. 이거는 도덕적 해이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도덕적 해이. 이게 매출의 극대화 가설, 수익 극대화 가설의 단점입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죠. 이거 알아두시고 오늘 뒤에 이어서 우리 퍼펙트 컴퓨테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퍼펙트 컴퓨테이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완전 유동 시장의 조건을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네, 죄송합니다. 말이 좀 빠른 거는 좀 어쩔 수가 없고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을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는 many there are tons of demanders and suppliers. 그러니까 다수의 수용자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 매우 많고 그래서 얘들은 개별적인 아이들은 영향을 못 미쳐요. 개별로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래요? price taker라고 그래요. price taker. 오케이? price taker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기업이 하나만 써요. 한 재화만 써랍니다. 동질적인 재화, homogeneous product라고 하는데 동질적 재화. 영어로는 homogeneous product인데요. 그래서 각 재화가 완전 대체제입니다. 다음 진입과 퇴거, 출입이 자유로워요. 다음 일물일가의 법칙. 왜? 가격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를 다 아니까 가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야겠죠. 우리 수용수 공수 그릴 건데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시장의 수요 곡선을 보겠습니다. 마켓의 곡선을 보시면
당연히 뭐라고 해서 수요 곡선은 뭡니까?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마크에서는 이런 모양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하향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개별 기업은 뭐냐? 우리 펌 입장에서는 유래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왜냐면은 주어진 가격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하나 정해져 있고 주어진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보다 조금 높아 버리면은 딴 게 다 그 가격인데 왜 삽니까?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죠? 완전 탄력적이다. 예, 완전 탄력적이다. 그리고 뭐 당연히 서플라이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가 이제 그 프라이스로 이제 되는 거고 이어지는 거고. 저희가 이제 여기가 AR이고 MR이고 P입니다. 외우실 때 그래서 Mr. Darp이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Mr. Darp. AP 시험 때 여러분 이거 다 표시해야 됩니다. 이꼴로 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고 테스트는 뭐그 FRQ가 없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 전체에 있는 그 가격 결정 만약에 시장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올랐어.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가격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가격이 설정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요 마켓이 기업에 영향을 주는 마켓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프라이스 테이커가 보이죠.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그 곡선들입니다. 수요와 공급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단기적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토탈 레비뉴를 볼까요? 자, 보시면 당연하게도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거 다시 까만색으로 돌아와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일정하게 토탈 레비뉴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토탈 레비뉴 곡선은 당연히 이럴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평균 수입은 당연히 우리가 토탈 레베뉴가 PQ였으니까 에버리지 레베뉴는 뭐예요? Q분의 PQ니까 당연히 P죠. 당연히 이겁니다. 네, 당연히 직선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널 레벨은 뭐 마지널 레벨이죠. 우리 좀 다른데 이건 DQ분의 DTR이었는데 그래 똑같습니다. 자, 델타 Q에다가 델타 PQ인데 우리 이 미분해 보시면은 이 델타 PQ가 사실 우리 지금 Q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델타 Q분의 P에다 델타 Q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은 P입니다. 당연하게 근데 당연하겠죠. 당연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가격을 하나로 설정했는데 어떻게 마진을 레벨류가 다릅니까? 모든 같은 거 팔 때마다 같은 것밖에 뭐 같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 개 수입이 다릅니까? 하나 할 때마다 그죠? 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MR과 MC였으니까 이제 MC로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자 MC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기업 입장에서 MC 호수는 뭐였습니까? MC는 이렇다고 했죠. MC는 이래요. MC는 보통 이렇습니다. 네. 이게 왜 이래요? 한계 생산 체감 법칙 있잖아. 한계 생산 체감 법칙. 반대로 하면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인 거죠. 당연히 내가 투입량을 늘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노동 하나를 더 늘렸을 때 처음에는 뭐 올라가겠지만 생산량이 나중에 점점 늘다 보면은 떨어진다는 게 한계 생산 체감 법칙이고 이거에서 MC 곡선은 이런 모양이 띱니다. 그리고 MC는 뭘 지나요? ATC 평균 총 비용의 최저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ABC는 이렇게 평행 이동된 느낌이고, 그리고 AFC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우리 근데 MC 우리 이제 MR과 MC의 이꼴하는 점이 그 이응 극대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ATC 뭐 다 상관없고 한번 제가 선을 세 개 그려볼게요. 네 개 그려볼게 네 개. 하나, 둘, 아니지. 둘, 둘, 그냥 해. 그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세요. 자, 제가 점을 좀 찍겠습니다. MR 이게 다 MR 곡선이에요. MR 곡선. MR1, MR2, MR3, MR4라 했을 때 MR의 걸 MC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오우 씨 미안합니다. ABC도 통과해야죠. 최저점을 미안합니다. 네. 평행 이동이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ABC인 거죠. 아무튼 큰 상관없어요. 요 느낌. 자, 여기는 뭡니까? MR 그 MC 프라이스 여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만큼의 뭐가 있어요? 프로핏이 있는 거예요. 프로핏이. 초과인 extra profit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economic profit이 있으니까 더 들어오겠지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 뭐가 돼? 들어오면 MR은 줍니다. 왜? 당연히 경쟁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줄겠지. 줄어 그럼 어디 생겨? 여기 이렇게 막 생겨. 여기서 봐. 여기는 뭐가 돼? 경제적 이유는 없어요. 0이 상태는 근데 뭐가 있어? normal profit이 있잖아. 정상 이유. 그러니까 계속 조업을 하는 거죠. 하는 거야. 다음 내려와. 여기는 해요 말아요. 생산해요 말아요. 해야 돼. 왜? 왜냐면은 사에 있어 물론 내가 뭐 전체 그 ABC에 다 대주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그래도 그 AFC 우리의 그 고정 비용 아까 미안해 내가 ABC 내가 그 variable cost는 다 될 수 있는데 FC 조금 덜 되는 거죠. 물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내게 보통 고정 비용 먼저 내겠으니까 고정 비용 다 되겠는데 ABC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손실이 발생하지만 끊으면 어떻게 돼요? 버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유리하는 게 그래도 계속 더 버는 거니까 더 법니다. 근데 계속 또 더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어 여기는 내가 ABC만 낼 수 있는 거야. AFC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생기죠. 손실은 결과적으로 토탈 픽스 코스트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생산할 때와 안 할 때 생산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베리어블 코스트가 없지. 그 대신에 토탈 픽스 코스트가 있지. 근데 토탈 픽스 코스트가 행사를 해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행사를 그만해야겠죠. 그래서 조업 중단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완전 균형 시장에서의 MC 곡선이 요 놈이 되는 것이고, 요게 결과적으로 쌓여가지고 공곡선 되기 때문에 공곡선이 계속 MC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S가 MC다. 그리고 이건 직선 거의 우리가 우상향 직선을 볼 수 있는 것이 꼬다리가 있어도 이렇게 조업 중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완전 경쟁 시장 끝내기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좀 알아볼게요. 당연히 앞에 얘기했듯이 자 이걸 보면 돼요. 보세요. 초과이윤이 생겼어. 그럼 뭐가 돼?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뭐가 돼? 가격이 떨어지겠죠. 경쟁을 하니까 가격 경쟁.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윤이 감소하니까 정상 이윤 버는 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장기 균형이고 장기 균형. 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손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안 하겠지. 막 빠져나가겠지. 진출이 자유로우니까. 그럼 남한 사람들이 더 그러면 가격이 올려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다시 이윤이 증가해서 정상 이윤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율적이에요. 매우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최적 시설 규모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장기 균형에서는 P가 뭐예요? MR이고 LAC잖아요. 롱런 아이브리지 커스트니까 여기에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뭐예요? 옵티멈 레벨이잖아. 여기가 뭐예요? 최적 생산 레벨. 미니멈 뭡니까? 미니멈 까먹었네. 아무튼 최소 효율 규모. 미니멈 에피션트 스케일.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곳이 결과적으로 최저점 생산 가능한 거다. 네, 최적 시설 규모. 최적 시설 규모. 그리고 의사결정에 분과가 생기는 거죠. 한 집단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단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모든 게 다 엄청 많으니까 다수가 있으니까. 근데 단점 뭐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소득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게 형평성은 좀 덜한 거죠. 형평성은 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인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완전 경쟁 시장은 되게 비현실적이지만 매우 이상적이고 체력시설 규모에서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우리 조업 중단점도 알아봤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아주 쉬운 게 되겠죠. 우리 한번 잘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독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